있는 그 54페이지에는 두 가지의 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는 뭐예요? 항일 의병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는 애국 계몽운동이 있어요. 자, 이 두 운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고 먼저는 이 항일 의병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 보면은 이제 느껴지겠지만 일본에 대항해서 의병, 그러니까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그 항일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모두 모아서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항일 의병 운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을미의병, 그러니까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사의병, 말 그대로 또 을사년에 의병이 일어난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미의병. 이렇게 세 의병이 이제 일어났는데, 연도로 볼 때는 1895년, 1905년, 이제 거의 5라서 이제 을로 시작을 했을 것이고,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을미년 95년에, 그리고 을사년 1905년에, 그리고 나서 5, 6, 7 해서 정미년, 정미의병, 이렇게 세 번의 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신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 세 의병을 구별할 수 있느냐, 세 의병의 차이점이랄지 세 의병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의병의 특징과 이 각각의 의병을 너희들이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1895년은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그 연도예요. 189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 힌트를 주자면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자. 1894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치? 하나는 뭐였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청일전쟁이 있었고 갑오개혁이 있었죠. 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고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어때요? 을미개혁이 있었죠. 그치? 그리고 이 을미개혁이 있었던 그 해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을미사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배웠던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을미개혁 때 이제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을 다 배웠는데, 3차 개혁에서 그 표 안에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표 안에 단발령 기억하시죠? 그 단발령. 그지? 그때 그 사건들 18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905년하고 이제 1907년은 사실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그 표 한번 봐봐. 너희들 앞장 넘겨보면은 그 표를 보면은 1904년에 러일전쟁 그 아래 1904년에 이제 한일의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가 1909년 10년까지 정미년에 777 조약이었던 1907년에 어떤 조약이 있었니? 정미 7조약,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 연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을미의병 일어난 해, 을사의병 일어난 해, 정미의병 일어난 해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95년에 일어난 이 을미의병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을미의병은 원인이 뭐냐면,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이 의병이 일어났냐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이 사건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의병이 일어난 거야, 전국에서.
자, 단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투를 자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주 대다수의 유생들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생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인데 이것을 훼손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내 목을 자르겠다 막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이 단발령에 대해서 이제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해에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반일 감정이 이제 엄청 폭발을 하게 돼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이 을미의병,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주요 인물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유생이었던, 여기 봐야 돼. 자면 안 돼. 집중을 해야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뭐라도 하나를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번 끝내놔야 너희가 혼자 공부를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 거지. 그지? 유인석, 이소흥 이런 인물들이 주도를 했대요. 유인석, 이소흥. 자, 지도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부도를 보면은 이 의병 봉기지뿐만 아니라 의병장들에 대해서 한 곳에 모아놓은 지도입니다. 역사부도에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토에 첫 번째 을미의병에 누구 나왔어요? 첫 번째 유인석. 여기 유인석 있다. 그치? 유인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였어요? 여기 이소흥 2명. 보이죠? 이소흥 춘천. 아, 이 춘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나 보다. 유인석은 어디라고 나와요? 안 보이지? 여기 확대해 줄까? 어디라고 나오니? 제천. 그래서 실제로 이소흥은, 여기 있는 이소흥을 아래로 좀 내려줄게. 이소흥은 춘천 지역에서 대표 유생장일 뿐이에요. 대표 유생장. 다른 유생장들도 있었어요. 역사책에 이제 오르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활동한 의병장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의병운동에 참여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이 두 사람들 정도를 한번 기억해보자.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의 이소흥은 춘천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병장 유인석은 어디를 중심으로? 제천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이 지역이 어딘지를 대충 좀 봐봐 너희들이. 아, 춘천 어디니? 강원도잖아 지금. 강원도 춘천 닭갈비 알지? 뭐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기억을 하잖아. 먹는 걸로 연결을 해서. 그지? 그래서 춘천, 그 다음에 제천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한때 이제 이 유인석은 충주성을 점령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충주성을. 자, 그래서 을미의병의 특징은 이제 농민들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봐. 1895년이잖아. 9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94년에 동학? 그렇지.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특징 자체가 농민뿐만 아니라 이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이 의병에 가담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전에 동학 농민운동의 뭐 배경, 그 이후에 이제 성격이랄지 그 이후의 활동들,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 어디에 계승을 했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의병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의 자녀 세력들이 이제 의병에 가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해산을 하게 됐냐면 좀 허무해요. 좀 허무하긴 합니다. 바로 이제 조낭사상 때문인데,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의 고종이 이제 단발령을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단발령이 철회됐고, 우리의 고종이 그만 해산하거라 라고 권고 조칙을 내려요. 아무래도 유생장이다 보니까 왕의 말을 따라야지. 그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산하면서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 조낭사상, 유생들이 가지고 있는, 위정척사파 유생들이 가지고 있는 조낭사상 때문인지 고종의 해상 권고 조치, 그리고 단발령이 철회되면서 이제 조용히 대부분의 유생 의병장들이 의병을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 농민 무장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그 당의 이름이 바로 활빈당이에요. 활빈당. 자, 한자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아리마 한번 맞춰봐. 어디 활이 무슨 활일 것 같니?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자, 이게 힌트야. 아, 힌트를 줄까? 아니, 힌트 안 줄게. 활. 너무 많아? 그럼 빈. 너무 많아요. 자, 친일 9호를 공격해서 누구를 이제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랬을 때 빈. 어떻게 쓰냐? 나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맞아요. 응, 빈. 뭐야? 아이들의 터질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또 질문을 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지, 그지? 가난 빈곤할 빈, 막 이런 말 할 때 가난한 사람들. 활은 살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당인 거야.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친일 부호랄지 일본 상인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추척한 잘못된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둬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나 봐요. 알겠지? 그래서 활빈당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 자, 알겠지? 이게 바로 을미의병의 이제 특징입니다. 을미의병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로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을사의병입니다. 자면 안 돼. 집중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을사의병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을사년에 일어났죠.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어떠한 권한을 우리가 빼앗겼죠, 일본에게? 통감부 설치하면서 외교권 박탈된 그 사건이죠. 그제? 그 조약이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이제 의병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하는데 그때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민종식, 최익현 이런 인물들입니다. 민종식, 최익현. 그 다음에 이제 신돌석. 어디 이제 지도 보면서 또 보자 우리가. 자, 한번 찾아봐. 민종식 어디니? 여기 있지? 어디 점으로 찍어놓을까? 점으로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 그 다음에 신돌석.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대표로 이제 지도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런 지도이죠. 홍줄. 민종식이라는 이 의병장은 한 1000명 정도의 의병 부대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홍주 지역, 서울보다 지금 아래 지역이죠. 이쪽 부여보다 위쪽 지역의 홍주라는 지역입니다. 이 홍주라는 지역에서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최익현. 우리 시험 문제 서술형에서 김홍집을 정답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최익현을 쓴 인물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익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인물이죠. 위정척사파 막 하면서 그때 내가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전라북도의 태인, 순창 위쪽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그쪽에 태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순창으로 이제 진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순창에서 진위대를 만났어요. 진위대가 뭐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지, 뭐라고? 친위대, 진위대 우리 예전에 기억하니? 기억하죠? 그지? 친위대, 진위대. 진위대는 지방을 지키는 어쨌든 임금의 군대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최익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어떻게 내가 감히 일본군과 싸우는 거라면 이제 죽을 둥 살 둥 내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진위대인 임금의 군대랑은 내가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진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마도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의병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인물 바로 이제 신돌석이라는 인물이죠. 자, 신돌석이라는 이 인물을
평민 출신이라는 점이 너무 중요한 점이에요. 의병 한 3,000명 정도 이끌고 평해, 그러니까 능력이 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평해와 울진 이쪽 등지에서 울진, 평해 이쪽 동해안 지역의 이쪽 지역에서 약 3,000명 정도의 의병들을 일으켜야 한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인물이 어떤 출신이었다. 평민 출신이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을미 때도 이 인물들 모두 다 유생 출신이야. 의병장들. 여기도 지금 의병장들 무슨 출신이야? 유생 출신이야. 최초의 평민 의병장 기록상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 의병운동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을사의병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으로 갑시다. 1907년. 자, 1907년. 최근에 배운 거지만 기억이 나겠지만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한 것보다는 덜 기억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너희들 그때 많이 잤거든. 내가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자, 1907년의 정미칠조약의 내용 중에 자, 내용 봐봐. 고종 퇴위 계기. 이때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해익으로 특사를 파견했거든요. 그것을 빌미삼아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그래서 이 고종 퇴위.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군대를 또 여기서 해산을 시켰어요. 이때. 지금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이때의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럼 똑같이 지금 1907년이잖아. 그지? 1907년. 계기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의 고종을 일본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 강제로 퇴위시켰어. 거기다가 군대를 지금 어떻게 했어? 강제로 해산시켰잖아. 그러자 갑자기 무직이 된 거야. 이 군인들은. 그래서 해산당한 이 군인들이 어디로 흡수를 하게 되냐면 의병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해산된 군인들이 주도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의병 항전, 의병 투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정미년에는 그냥 의병 항쟁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써?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전문가, 군대가 해산돼서 그런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의병이 된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이 주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농민, 노동자, 광부, 포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내 건데 왜? 이거 내 건데. 됐어, 냅둬. 누구야 이민진? 다른 반에서 지금 공유를 하려고 지금 잘못 택한 것 같아. 프린트물 봐. 금방 포기하게 돼 있어. 금방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리자. 자, 지금 3번이에요. 3번. 3번 의병전쟁의 전개. 고종의 강제 퇴위랑 이제 군대 해산의 계기로 이제 이 정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지금 프린트물 봐야 되는데 여기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내 것을 침범하고 난릴까? 됐다. 자, 지금 역사부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그런 거야. 먼저 이거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1907년 이후에 의병장들의 신분이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표예요. 자, 양반이나 유생은 63명이라고 했을 때, 와, 농민 숫자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죠. 거의 50명 가까이. 그 밖에 사병,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끗 차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자, 평민 의병장이 활발하게 등장해서 활동한 시기는 어떤 의병이야?
바로 정미의병이야. 맞지? 자, 평민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어떤 의병 때야? 그렇죠. 인물이 누구야? 돌돌이야, 돌돌이. 신돌석. 알겠지? 내가 정말 그 위대한 의병장을 너희들에게 진짜 이렇게 천박한 방법으로 암기시켜 주려고 진짜 어디 가서 내가 창피해서 말도 할 수가 없다. 돌석의 우리의 의병장. 평민의병장 신돌석.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3,000명을 모았대잖아. 3,000명을. 아주 보통 인물 아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 덕분에 대일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미의병 자체가 사실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그 특징, 성격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전쟁,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다. 등등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병장들이 활동을 했는지까지 같이 봅시다. 자, 이인영, 허위라는 이 인물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허위 포천에서 지금 여기 허위 보이죠? 허위. 그 다음에 이인영. 여기 지금 보면은 원주 이쪽 지역 이인영, 허위. 이 사람들이 이제 자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 서울에 우리의 그 한반도 우리나라를 침범한 일본군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한성에 있잖아. 얘네들이 지금 한성에 있는 이 일본군들을 몰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성으로 가자가 된 거야. 한성으로 지금 일본군을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을 해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13도 각각 한반도의 이 13도의 의병들을 다 연합을 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약 한 1만 명 정도가 의병이 이제 양주에 집결을 하게 된 거야. 양주에. 그래서 이인영, 허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13도 연합의병. 다른 말로는 13도 창의군이라고도 합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도 해요. 여기다 붓 써줘야 될까? 너희들이 써.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이 조직이 돼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진공작전에 앞서서 이 이인영은 심지어 이것까지 해요. 각 나라의 영사관에 우리 이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주라. 교전단체로 승인해주라. 라고 요청하는 서한도 보냅니다. 서한도 발송을 해서 먼저 이제 서울 진공작전 앞서서 이제 이런 작업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1908년에 허위가 이끈 약 300명 정도의 선발대가 먼저 이제 동대문 밖에 무슨 한 10km 정도 밖에까지 진격을 또 해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일본군에 지금 한테 안 되죠. 지금 러일 전쟁 치르고 나서 얘네들 지금 거의 최강이지, 최강. 이 최강을 사실은 아무리 해산된 군대가 참여했다라고 해도 의병장들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아 이제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진공작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후에 의병들이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저항을 하다가 이제 너무나 끈질기게 저항을 하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지역 보이죠?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여기 살고 있는 의병장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양민까지 학살을 하는 남한 대토벌작전을 이제 벌려요. 남한 대토벌작전. 그래서 아주 많은 의병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호남 의병 출몰 지역을 대규모로 공격을 함으로써 그 의병들의 근거지인 촌락들 다 약탈하고 방화하고 양민들 살육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약 2개월 정도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죠. 이 의병장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이제 만주 지역과 연해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1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
항일의병 독립군들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일의병의 전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일의거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뭐 몇 개 살짝씩 제가 이제 말을 하긴 했지만, 항일의병은 방금 끝난 거야, 얘들아? 몇 시까지니, 우리? 30분까지지. 좀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 자, 봐봐. 자, 을미의병 유인석 이소은인데 특징이 동학농민군들의 자녀 세력이 가담했다라는 거. 을미의병을.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뭐였다? 을미사병과 단발령이었다. 그런데 고종이 해산하거라. 그러니까 해산했다라고 했지. 이들이 자녀 세력들이 만든 당이 뭐야? 활빈당. 기억해? 내가 얼굴 빨개지도록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암기시켜 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을사의병을 최초의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 같이 기억을 하시고,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 민종식, 최익현. 원인은 뭐였어? 을사늑약. 그리고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이때부터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군대가 해산을 해서 해산된 군인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원인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인데, 이때 정미의병의 특징은 각계각층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평민 의병장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출신의 의병장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이인영, 그 다음에 뭐 허위 이런 인물들이 13도 창의군과 같은 연합의병을 구성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했는데 실패했고, 이때 이제 뭐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뭐 승인해달라라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결국에는 이들이 모두 다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의 의병장들이 활동지를 옮긴다? 만해주와 정말 죽어야지. 연해주와 만주 지역으로 다 이동을 했다라는 거. 간도 지방으로 다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빈이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눈이 뭐 거의 아예 그래 많이 웃어라. 자, 항일의거도 이제 봅시다. 그러면 자, 이완용 알지? 이 이완용을 처단 시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누구니? 이재명. 외워졌지? 그 다음에 오적암살단 기억하니?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거예요. 오적암살단을 나철, 오기오 이 인물들이 이제 구성을 했죠. 어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겁니다. 오적 한번 읊어볼까? 썩을 놈들.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그지? 아마 후손들은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것 같지? 그지? 자, 이 을사오적을 이제 오적 암살단 지난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언급했죠? 오적 암살단.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누가 활동을 했느냐?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의병장이었던 이 안중근 역시 이제 초대 통감으로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하얼빈역에서 만주 하얼빈역에서 실제로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윗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 윗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이제 집필한 내용이에요. 동양평화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토 히로부미 쏴 죽이고 나서 윗순 감옥에서 이제 집필한 거구나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의로운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했대요. 의로운 전쟁이다. 그래서 이 안중근의 의거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에게 우리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알려줄 성공적인 그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인물은 이제 스티븐스를 또 사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힌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거 누굴까?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렇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 고문정치 제1차원일협약 기억하지? 자, 대정 부문의 누구? 메가타. 외교 부문의 누구? 스티븐스. 그지? 그래서 이 인물을 이제 사살하는 이게 바로 이제 항일의거 활동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의병 활동이 아닌, 의병 투쟁이 아닌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민회는 너무 소중하니까 여긴 다음 시간에 하고 소중하지만 조금 덜 소중한 신민회보다 이 보안의 헌정연구의 이 자강회까지만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크지만 어쨌든 어떠한 주장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 아무래도 주도한 세력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눈치가 딱 올 거예요. 개화운동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이것들을 계승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주도가 돼서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을사늑약의 체결을 전후해서 교육부문이랄지 뭐 산업부문이랄지 여기 산업 있죠? 교육이랄지 뭐 언론 이런 교육, 산업 이러한 것의 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운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치? 당장 우리가 실력도 안 되는데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먼저 키우자. 교육도 하고 산업도 진흥시키고 언론활동, 문화활동, 실력을 먼저 키우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죠.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을 주로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인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따가 어떤 부분에서 독립협회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안회. 보안회는 황무지만 기억하면 돼. 보안회는 사실은 연도를 보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 계승한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뭐 계승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회에 성공을 해요. 여기에 철회 투쟁의 성공까지 한 겁니다. 성공. 그래서 보안회는 뭐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해도 된다? 황무지.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철회시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협회 출신의 이제 인사들이 무엇을 구성을 하냐면 헌을 기억해. 헌정연구회를 이제 만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의회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입헌정지 체제를 수립해보자. 그것을 목표로 활동한 단체예요. 물론 이제 일제가 탄압을 함으로써 이제 이 헌정연구회가 바로 뭐 이렇게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체 수립 요구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의회 제도를 바탕으로 한 입헌정치 체제 수립 목표. 사실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 관제 개편 등 이런 활동 했잖아요. 의회 설립운동 했잖아. 거기에 명맥을 거의 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치? 그래서 헌정연구회. 그래서 이제 해산당한 이후에 이 헌정연구회의 뒤를 이은 대한자강회. 바로 이게 이제 대한자강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대한자강회가 신민회 못지않게 거의 이제 단골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한자강회도. 그래서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월보도 발행했대요. 월보. 그 월보에 이렇게 그 그림 사진 자료가 시험 문제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요. 내가 그거 준비해 온다면서 깜빡했네. 이렇게 지도가 하나 이제 그려져 있고 여기 한자로 대한자강회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월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대한자강회에서 발행했던 월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거 25개 지회 만들었던 그 단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대한자강회가 중심이 돼서 했던 운동이 이때 고종 퇴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이제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강제로 해산당하죠. 1907년에.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지금 이거 3개, 애국 계몽단체가 4개야 얘들아.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지금 이게 4개인데 신민회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지금 오늘 지금 이거 3개만 한 거야. 보안회는 뭐만 기억해? 황무지. 헌정연구회는 뭐만 기억해? 입헌, 정책.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는 조금 촘촘하게 뭐가 많죠. 25개 지회 설치했다. 뭐 월보도 있다. 고종 반대 퇴위 운동하다가 해산당했다.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이 항일의병운동 3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운동 정리하고 자 그럼 잠깐 쌤이 아까 이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협회 인사들이 활동을 계승한 이런 말을 했잖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제? 한번 찾아보자. 보안회 활동 봐봐. 보안회 활동. 이 보안회 활동에서 우리는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운동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독립협회 그때 막 전령도 저차 저지시키고 막 그랬잖아. 맥락이 좀 비슷하죠. 그지? 그래서 보안회 활동에서는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운동의 정신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헌정연구에서는 방금 전에 계속 말했죠. 독립협회에서 입헌 군주제 수립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죠 지금. 그지? 입헌 독립협회 입헌 군주제 수립운동 이런 것들의 이런 정신들이 이어졌구나. 그러면 애국개몽운동은 실제로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병운동 그리고 의병운동 3가지 정리해서 특징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다음 시간에 이제 신민회를 하겠고요. 신민회 하고 나서 이제 뭐 사회사, 경제사 한번 쭉 보고 사회 경제사 보고 나서 이제 문화사 남았네. 문화사 쭉 한번 보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만들어야겠다. 일제. 이거 언제 다 만드냐. 고생하셨어요.